이제 척추 패턴 세개드립니다. 월드 시계물터 플렉션 해가지고 척추의 굴곡과 신전 회전을 통해가지고 척추에 문제 있는 겁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좀 제 의견을 더 많이 냅니다. 과연 각도가 문제인 것인가? 아니면 과정을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해질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혹시 허리 부분에 문제 있으신, 허리가 좀 불편하다 있으신가요? 이거 보시면 됩니다. 다시 이제 옆에서 보셔야 되겠죠. 옆에서 이렇게 보신다면 자 발끝 대셔야 되고요. 우리 말 그대로 핑거 톡 시스템입니다. 손가락 발끝 대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발끝이 앞으로 대가지고 숙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그냥 편하게 해보실게요. 아프시면 말씀하셔야 됩니다. 스톱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이 부분 다시 아프셨어요? 땡기셨어요? 뒤쪽이 못 땡기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준으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뻣뻣한 거지 뭔가 패턴이 뭔가 나오지 않으셨어요. 잘못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거 맞춰본다면 혹시나 자세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시면 말씀하십시오. 자, 앞으로 숙였을 때, 자, 이 개념에서 이제 앞 굴곡과 신전의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거는 저는 SFM에 말하는 것보다 이 개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잠깐 보셔야 됩니다.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서기 위해서는 하체를 뒤로 빼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상체를 뒤로 넘기기 위해서는 하체를 앞으로 빼주셔야 되고 몸의 중심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허리 아픈 사람들이 나중에 복근이 약하거나 허리 근육이 약하거나 아니면 허리에 통증이 되거나 찝히거나 눌리는 사람들 특징들이 뭐냐면 상체를 앞으로 빼줘야 되는데 넘어갈 때 하체를 뒤로 빼줘야지 허리 중간에서 근육들이 적절하게 늘어나면서 우리 말하는 중립자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근데 하체는 가만히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만 숙인다는 것은 한쪽은 계속 고정 역할을 하고 한쪽은 늘어나기만 하는 거예요. 중간에 우리가 말하는 중립자세를 붙인다는 겁니다. 중립자세를 붙인다는 것은 중립자세라는 건 뭐냐면 유치를 보시는 것은 근육이 제일 활성화되기 좋고 안정화되기 쉬운 위치라는 겁니다. 중간 위치이기 때문에. 근데 끝으로 가면 갈수록 한쪽은 자 근육이 제일 좋으려면 양쪽이 똑같이 잘 늘어줘야 되는데 한쪽은 고정하고 한쪽만 늘어나는 역할을 해버리면 근육은 센서가 틀어지게 돼요. 그래서 양쪽이 다 늘어나야지 관절 중심이 어디고 내가 센터 중심 빨리 잡는 게 나는데 한쪽은 고정하고 한쪽은 늘어나는 역할만 해버리면 결국은 이 센서는 양쪽에 다른 센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타이밍이 늦어진다. 그래서 중립 위치보다 다른 그거로 왔을 때 위치가 더 늦어지는 거고 그래서 하체가 뒤로 빠지면서 늘어나주고 이 중간에 공간을 유지해 주면서 가야 되는데 상체를 뒤로 앞으로 숙일 때 못하고 앞으로 숙여야 되버리면 여기서 로딩이 더 심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신 거고 앞으로 넘어갈 때 상체가 뒤로 넘어갈 때 하체가 앞으로 빠져야지 이런 절절한 로드시를 유지하는데 하체는 안 가고 상체만 넘어간다는 것은 어쨌든 로드시를 과하게 가는 겁니다. 이 때문에 뒤에서 압박이라든가 이런 복근에 제대로 된 근육이 중립 위치에 위치하지 못하고 중립 위에 부분만 길어지고 밑에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모서리 안정화를 시킬 수 있는 타이밍이 늦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상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통을 환자를 볼 때 각도가 얼마큼 가는가 안 가는가도 중요하지만 결론은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각도보다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앞으로 숙일 때 하체가 뒤로 빠져주는 양이 있느냐 그리고 뒤로 숙일 때 상체가 앞으로 빠져주는 하체가 빠져주는 양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쿼트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냐면 우리의 패턴은 앞으로 숙일 때 무릎을 줄 때 오로지 무릎을 구부리고 스쿼트 해가지고 허리 중립 위치하고 이 동작은 뇌로 봤을 때는 좋은 동작이 아닙니다. 뇌는 조그만 양의 포도당을 주고 많은 에너지를 시켜야 되는데 무릎을 구부리고 뽀뽀를 쓰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여러 부분의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뇌를 쓸 때는 절대 비효율적인 동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얇은 물건을 오버리면 우리가 허리만 숙이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한 가지만 근육을 쓰면 되는데 종이 한 장 줬는데 이게 다 쓴다는 건 정말 비효율적인 동작입니다. 그래서 뉴먼책에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거와 이거는 요통 환자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지만 이거와 이게 나쁜 동작은 아니라고 그 상황에 맞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걸 쓰기 위해서도 우리 해야 되고 우리 상황에 맞게 썼는데 이 종이가 1g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10kg라든가 아니 이게 안 맞을 때 우리가 사고 나는 것이지 나쁜 패턴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패턴 중에서 내는 제일 효율적인 패턴을 응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발끝 떼기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뭐냐면 허리가 괜찮아 안 괜찮느냐 허리가 잘 늘어나느냐를 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앞으로 숙일 때 뒤로 빠지냐 이 부분은 일단 그런 게 없습니다. 나중에 신체 패턴을 할 때는 골반이 그 다음에 하체가 어디까지 나오라는 건 있는데 굴곡 패턴을 할 때는 허리가 어디까지 나가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뒤로 나와줘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쌤 요거는 잊으시면 돼요. 어차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숙이시는데 앞으로 숙여보시겠어요? 앞으로 숙이시는데 하체가 뒤로 빠져줬죠? 상체가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겁니다. 가셨고 두 번째 뒤에서 우리 제일 많이 봤을 때 척추가 균등하게 앞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건 나중에 검사하기 그냥 이 쌤 같은 경우도 약간 삐뚤합니다. 많이 삐뚤하지는 않지만 약간 삐뚤한데 약간 이 정도는 크게 하지 않겠지만 어떤 분들은 자 바로 한 번만 하신다면 숙일 때 끝에 가서 우리 측만 친직처럼 기둥이 차이 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건 구조적으로 뭔가 만들어졌을 때 이런 부분들이지 대부분의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요 축과 X축이 있으면 이 축이 틀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등이 이게 굴곡이 차이 날 정도로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볼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 우리가 이쪽에서 검사를 하실 때 보여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회전이 틀어지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 어떤 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똑바로 숙이는데도 골반에 튀어나오는 정도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골반의 높이라든가 엉덩이에 튀어나온 부분이 다르다는 거고 두 번째 제일 많이 하는 경우가 뭐냐면 앞으로 숙이게 되고 앞으로 숙이기 위해서는 나중에 굉장히 말씀드리지만 굴곡과 회전과 앞으로 회전을 합쳐가지고 굴곡입니다. 그리고 신전은 회전과 회전을 합쳐야지 신전입니다. 이 양쪽이 합쳐가지고 만들어지는 우리가 수직 운동을 그냥 이걸로 해가지고 양쪽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동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굴곡도 그렇고 신전도 하려면 회전과 회전을 양쪽으로 비교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냥 해버리면 잘 된 것처럼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경우가 뭐냐면 앞으로 숙이면서 바로 숙여야 되는데 한쪽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숙이는데 이 사람은 여기로 들어가야 된다든가 아니면 여기로 들어가야 된다든가 어떤 경우는 중간 틀어지다 보니까 갈 때 틀어졌다가 다시 중간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양쪽으로 회전이 틀어지지 않는가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쌤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고 그래서 뒤로 봤을 때 다시 한번 숙인다면 다시 불편하시 말씀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이분은 엉덩이하고 몸에서 봤을 때 제 쪽에서 봤을 때 왼쪽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조금 아시죠? 자, 요 휘어진 걸 내가 이 사람 보고 휘어졌습니다. 이렇게 해봤지 이 사람 모릅니다. 확인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확정을 보여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같이 골반 회전을 가보는 겁니다. 반응 유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로 갈 때는 이 정도 갑니다. 괜찮으세요? 다시 여기로 갈 때는 여기서 멈추죠. 자, 회전이 안 되니까 내가 또 다른 스텝을 전략을 쓰기 위해서 바로 스텝을 해야 되죠. 아시죠? 다시 금방 느낌 다르시죠? 이분은 이쪽 넘어가 있다 보니까 이쪽은 50, 50 가야 되는데 이쪽은 벌써 70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갑니다. 발도 안 들으십니다. 이런 패턴을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즉, 근데 이쪽은 비슷하게 이 정도로 가야 되는데 못하다 보니까 회전 멈추게 되니까 또 다른 전략을 쓰고 있어요. 아시죠? 이게 바로 쓰시면 됩니다. 이게 리모컨 패턴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내가 앞으로 숙이는 뒤로 펼 때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조금이라도 앞으로 숙이는 동작을 할 때는 웨이트 베어링에 대한 몸의 회전이 항상 이게 들어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내가 뭐 치료할 때나 아니면 운동할 때나 그렇게 하실 때도 이런 자세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나의 패턴은 지금 수직 패턴이 아니고 머리에서는 수직이라고 생각하는데 벌써 몸 패턴은 회전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결국 미스매치의 차이입니다. 미스매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허리를 균등하게 가는가 안 가는가는 해부학적인 문제입니다. 구조 문제입니다. 좀 더 골격적인 문제라면 숙였을 때, 끝에서 봤을 때 가는 동안에도 양쪽에 차이가 있지 않느냐 엉덩이와 어깨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게 확인하려면 같이 수동 검사로 한번 패시브로 돌아보시면 돼요. 안 되시죠? 이분은 거의 차이가 한 제가 볼 때는 65, 70, 30, 35세요. 그렇죠? 이 회전 차이가 결국은 나는 숙일 때 앞으로 숙인다고 생각하지만 이 쌤은 항상 왼쪽으로 숙입니다. 이게 나는 척추는 굴곡 신경만 해야 되는데 회전에 다른 요소가 생기기 때문에 다른 컨트롤하지 못하는 무브먼트, 컨트롤도 무브먼트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쪽에서 봤을 때 숙였을 때 엄치 각도가 여기 말하는 우리 엄치 각도가 여기서 봤을 때 고관절이 적당하게 고관절과 그다음에 골반과 허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영두에서 이 각도가 이 엄치 각도가 70도는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70도는 돼야지 잘 되겠는데 이 같은 경우 이 상태에서 요각지 각도면 사실 70도라고 볼 수 없죠.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한 60도 많이 쳐도 65도입니다. 즉 이분 같은 경우 이 각도가 안 됐다는 것은 숙일 때 허리 지금 고관절하고 골반 쪽에서 다 되지 않고 있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봤을 때는 밑에 문제 여기 다 안 돼가지고 못 가는 문제가 이게 하나의 기회를 하고 있거나 이런 게 포인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아시죠? 그래서 쌤은 요 밑에 고관절하고 밑에 부분 안 되는 부분 그리고 팔끝에 결론은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회전이 돼 있다는 부분 아시겠죠? 예, 한번 체크해 보시겠어요? 그래서 율로 해당하는 선생님은 뭔가 축 잡을 때 율로 축을 잡지 율로 축을 못 잡으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그 감사를 발을 올려보세요. 올려보세요. 자, 율로 밀겠습니다. 드세요. 정발로 드시야 되겠죠? 자, 더 밀겠습니다. 버티시겠죠? 똑같은 손으로 똑같은 힘으로 저 발을 버티셔야 되겠죠?
아시겠죠? 벌써 나는 움직일 때마다 축을 여기씩 축을 한 5% 10% 하기 때문에 저기는 벌써 축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힘을 어차피 지금은 제가 Q를 주기 전에는 안 잡으실 거예요. 이게 제가 지면 반발에 검사하는 검사 중에 하나인데 하실로 가겠습니다. 어디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쪽은 저 정도의 힘 정도 되시나요? 자, 어떠시겠죠? 축이 내 몸에서 벌써 축이 달라지고 있어요. 네.